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현명하게 설계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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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볼 텐데요. 먼저 김성민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객 관리 및 청구를 우선시하는 바람에 보험사가 싫어하는 고손해율 설계사 김성민 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사가 싫어하는 전문가라니 대체 얼마나 고객의 편에 계신 걸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현수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험 사실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정말로 쉽게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전문가 이현수입니다. 네, 쉽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내용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혁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독이 되는 보험에서 돈이 되는 보험으로 보험 꿀팁을 전달하는 정진혁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펫 보험인데요. 김성민 전문가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오프닝 멘트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험사가 싫어하는 전문가다. 자, 왜 보험사가 싫어하는 전문가라고 소개해 주셨을까요? 예, 사연이 있는데요. 보험사 입사하고 신입 때부터 보험 가입보다 하나하나 보상 청구를 신경 쓰다 보니 손해사정사 및 보험 보상팀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져 한동안 코드 정지라는 불이익도 당해봐서 보험사가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소개해 주시는 것처럼 정말 고객의 편에서 정말 좋은 내용들 잘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렇게 든든한 전문가님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펫 보험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김성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펫보험의 필요성과 유의사항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쉽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펫 보험이라는 거 들어보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님 주변에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분들 많이 보셨나요? 네, 반려동물하고 산책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에 또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지 더 많아지신 것 같은데 이 반려동물이 많아진 만큼 요즘 펫보험의 성장률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내 10개 보험사의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를 총 19,088건으로 전년 대비 51.7% 증가하였는데 매년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저도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여러 반려동물을 키워봤고 현재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전체 국민의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약 1,500만 명이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가 약 15만 3천 원이고
월 평균 병원비가 약 6만 원입니다. 그리고 반려견 한 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가 약 18만 2천 원이고 월 평균 병원비가 약 7만 원입니다. 요새는 고양이도 많이 키우죠. 반려묘 한 마리당 월 평균 양육비가 약 13만 7천 원이고 월 평균 병원비가 약 6만 원입니다. 이러다 보니 양육비 및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유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진료비 부가세 10% 정도 면제를 시행했지만 비용 부담은 여전합니다. 그렇군요. 이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함께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양육비나 치료비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할 텐데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유기되는 동물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대체 진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반려동물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비급여이다 보니 정해진 진료비가 없어 동일한 진료 항목임에 불구하고 병원마다 진료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월 평균 양육비가 전체 평균 15만 4천 원이고 반려견 한 마리당 13만 5천 원, 반려묘 한 마리당 12만 6천 원입니다. 양육비 지출별 비중은 사료비가 31.7%이고 간식비가 19.1%입니다. 일용품 12.7%이고 미용비가 10.5%, 기타 등등입니다. 최근 2년간 지출한 반려비, 치료비는 평균 78만 7천 원입니다. 치료비 지출처로 소화기 질환 19.2%이고 치과 질환 22.2%이고 사고상해 26.4%이고 피부 질환 39.6%, 건강질환, 건강검진 51.9%입니다. 아나운서님, 통계 자료로는 체감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진료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이 강아지 사료 비용부터 미용비까지 정말 하나하나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좀 비율로 얘기해 주시니까 정확한 금액은 체감이 잘 안 되네요. 얼마나 되나요? 예, 강아지 방광염이 54만 7천 원으로 나오고 고양이 신부전, 탈수, 심장병은 59만 9,920원 금액이 치료비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 이탈리안 그레인하운드 한 마리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밥도 못 먹고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울고 있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방광염과 결석으로 수술하고 3일 입원 치료 받았는데 병원비가 무려 2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저는 미리 펫보험을 가입하여 펫보험으로 약 250만 원 보장받았습니다. 펫보험이 없었으면 생각지도 못한 큰 목돈이 들어갔겠죠. 이런 예상치 못한 병원비는 큰 부담이 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정말 엄청나네요. 강아지들 또 우리 고양이들, 반려동물들은 말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병원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보호자가 꼭 챙길 수밖에 없을 텐데 사실 저도 고민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이 펫 보험에 가입을 하느냐 아니면 적금을 드느냐 이걸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간혹 제가 이제 펫박람회에서 펫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펫보험보다 적금이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적금 나쁘지 않습니다. 단 반려동물이 아프지 않을 때는 내가 낸 돈을 손해 없이 100% 돌려받기 때문에 좋죠. 적금이 월 5만 원이라 하면 1년에 60만 원 모으는데 만약 우리 반려동물이 아파서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치료비 전액 비급여라 적금으로 모은 돈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다 보니 내 목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은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보호받는 시대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에 놀라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펫보험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미리미리 해두면 참 든든한 마음이 들 텐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 이 펫 보험이라는 거 정확하게 어떤 구성을 가진 보험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펫보험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려동물의 실손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실손보험이란 실제로 병원에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치료한 비용을 보장받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료비는 자기 부담금이 0원, 1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중 선택을 제외하고 50%, 60%, 70%, 80%, 90%, 최근에는 100% 선택 가능하고 하루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며 연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능합니다. 수술을 할 경우 수술비 또한 한도 내에서 횟수만큼 또는 횟수 제한 없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MRI, CT, 내시경, 이물 제거, 치아 파절, 특정 약물 치료 아토피, 사망보장, 장로 위로금도 보장 가능합니다. 배상 책임은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때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개물린 사고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연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자기 부담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보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반려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려동물의 실손보험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 굉장히 다양한 보장들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 펫보험을 준비하면 모든 것들을 다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정기검진, 백신 및 예방접종, 임신, 출산, 교배, 제왕절개, 인공유산 관련 비용,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 유치 잔존, 잠복 고안, 제대 헌야, 서해부 헌야, 스케일링, 발치 등을 포함한 치과 비용, 단 구강지용은 보장됩니다. 속눈썹 질환 및 눈물새 치료, 기타 등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펫보험을 들기 전에 보장이 되는 것과 보장이 안 되는 것들을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자기 부담금이나 한도, 보장되는 특약들도 다르고 선택이 가능하며 보험료 할인, 동물 등록 2에서 5%, 다펫 5%, 유기견 3%, 예방접종 또 3%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 보험사마다도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펫보험 가입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확인해야 할 점들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다음 4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보험사마다 자기 부담금이나 한도, 보장되는 특약들도 다르기 때문에 꼭 보장 내용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모든 것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예방접종, 유전질환, 임신, 출산 및 중성화, 기타 등등은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면책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조금 차이는 나지만 보통 질병은 보장 개시일로부터 30일, 슬개골, 고관절 이형증, 암, 안구, 심장, 방광결석 등의 질병은 보험 가입 후 30일에서 1년 사이에 발생 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펫보험 가입 전 반려견 및 반려묘에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과거 병력 미고지로 보험금 지급 후 계약 해지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펫보험 반려동물은 사람과 다르게 과거 병력들이 의료보험 조회가 안 되다 보니 고객들은 과거 병력 알릴 의무에 대해 잘 모르고 생각보다 미고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봤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꼼꼼히 확인 후 정확한 알릴 의무 사항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펫보험은 사랑과 책임의 표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한 든든한 선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사실 이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사람과 좀 다르잖아요. 예. 사람은 수술비의 경우에는 매회 좀 중복 보장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펫보험, 반려동물들도 이렇게 좀 중복 보장이나 수술비의 경우 매회 보장이 가능한 건지요? 궁금합니다. 예. 펫보험은 사람 보험하고 좀 다르게 금액 한도 내에 보장이 가능하고 보통은 250만 원 내에 1회에서 2회 보험사마다는 좀 다르지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펫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반려동물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 펫 보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주제도 만나보셔야 할 텐데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관련해서 이현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태아보험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언제 가입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태아보험이라고 하면은 이름은 익숙한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낯설잖아요. 예,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것들과 또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 완벽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기대가 됩니다. 완벽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가장 궁금하실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태아보험이라는 거 정확하게 어떤 보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태아보험은 말 그대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아 상태일 때부터 보장을 시작하는 보험인데요. 보통 이제 산모가 임신한 상태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이 보험의 핵심은 임신 중의 리스크부터 출산 후 아이가 자라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사고, 이런 것까지도 전부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질병의 사고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태아보험, 예비 부모님들이 꼭 이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이를 임신하시면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예비 부모님들이 걱정이 참 많으시잖아요. 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선천적 질환이나 조산, 저체중아, 출산 같은 위험에 미리 좀 대비할 수 있으시고요. 또 출산하신 이후에는 태아보험이 자연스럽게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크면서 걸릴 수 있는 질병, 사고, 입원, 심지어 수술, 암이나 뇌나 심장이나 이런 중대한 질병까지도 전부 다 폭넓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사실은 이 태아보험은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비 부모님들께서 꼭 챙겨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미리 대비를 해두면 참 좋겠지만 대비하지 못했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참 힘들잖아요. 출생 전후로 보장이 전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만약을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 태아보험 과연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산모분들이 보통 12주 때는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되고요. 16주 때는 2차 기형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근데 보통 1차 기형아 검사 결과는 2차 기형아 검사 때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혹시라도 이상 소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태아보험 자체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한다면은 산모분들이 12주 전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12주 전에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시기 12주 전 말고 우리가 또 알아두어야 할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임신 6주차 때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정확한 임신 주수를 알게 되거든요. 예, 가능하면 임신 주수를 알게 되는 요 6주차부터 1차 기형아 검사 받는 게 12주라 그랬잖아요. 이 12주 사이에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게 사실은 가장 베스트입니다.
임신 12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장기 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예정된 산전 검사들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상소견이 발견될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혹시라도 깜빡하셔서 이 시기를 놓친 산모분들이라면은 이상소견이 없다는 전제 하에는 22주 6일까지는 또 반드시 가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태아보험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태아특약인데 이 태아특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적 질환이나 신생아 질병 등을 보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특약입니다. 사실 요것 때문에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태아특약이 안타깝게도 22주 6일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아보험은 22주 6일을 절대 넘기시면 안 되고 또 안전한 시기에 내가 좀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12주 전에 가입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아무 때나 가입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22주 6일이 지나면 또 불가능하다니까 우리 예비 부모님들은 이 부분도 꼭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시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잖아요. 가장 좀 중요한 특약도 있을 거고 불필요한 것도 있을 텐데 그중에서 좀 불필요한 특약들을 체크해 주신다고요? 네, 태아보험은 사실 다른 보험보다는 훨씬 더 특약이 많거든요. 네, 사실 불필요한 특약의 리스트를 제가 하나하나 좀 정리해드리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불필요한 특약의 성질과 개념을 이해하신다면은 이런 게 좀 불필요한 특약이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아무래도 보험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넓은 범주의 특약을 준비하시고 굳이 좁은 범위의 특약을 또 추가로 준비한다면은 그게 바로 이제 불필요한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예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상해 수술 담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상해 수술 특약은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상해 수술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넓은 범위의 특약인데요. 이 밑에 보면은 위에 보면 골절이나 화상 이런 것도 질병이 아니라 전부 다 다쳐서 일어나는 상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골절 수술 담보나 화상 수술 담보 이런 것들은 이미 상해 수술 담보에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넣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이 세세한 좁은 범위의 특약들은 큰 범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보험 구성을 할 때는 가장 넓은 범위를 준비하면 된다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아나운서님,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제가 다른 예시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보험 특약 이름이 보장 내용을 좀 함축해서 사실은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름 네. 자체가. 그럼 특약 이름 앞에 우리가 단서 조건 같이 중증이라고 써 있거나 중대한이라고 써 있거나 뭐 심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은 준비를 굳이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굳이 없어도 다른 넓은 범위의 특약들이 이미 존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실비도 같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실비에서도 추가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산모분들께서 특약 명칭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 다음 질문은요.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법한 내용이에요. 바로 만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30세 만기가 더 유리할지 100세 만기가 더 유리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월 보험료는 물론이고 총 납입 금액과 해지 환급금 차이까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하고 태아보험에서는 가장 큰 틀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이 가입하는 거는 비갱신형 태아보험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갱신형처럼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20년 동안만 납입하는 거라 사실은 계산기로 곱하기만 해도 아주 수치가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화면에 예를 들어 놓은 월 보험료는 제가 30세 만기는 7만 원, 100세 만기는 11만 원으로 이제 적어 놨고요.
총 납입보험료도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계산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부분 납입 기간은 20년 납으로 하시기 때문에 30세 만기 상품은 한 달에 납부하는 금액이 7만 원, 그리고 12개월 동안 20년을 납부하시게 되면은 총 내는 보험료는 약 1,680만 원 정도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0세 만기 상품은 한 달에 11만 원을 예를 잡고 그리고 12개월 동안 20년을 납부하시게 되면 총 내는 보험료는 약 2,640만 원이 됩니다. 오. 이제 중요한 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 왼쪽에 보면 그래프가 보이잖아요. 예,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30세 만기 상품은 20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30세가 만기가 되면은 총 내신 보험료의 0에서 5%로 돌려받는 수준이 나와 있고요. 거의 돌려받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 이제 100세 만기 상품은 30세 만기 상품이랑 똑같이 20년 동안 납입하시고 우리 아이가 알아서 이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30세 때 해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혹시라도 해지를 하더라도 내신 보험료의 70% 이상의 해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환급 비율이 다른데 그러면 이 환급 비율은 보험사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 표를 보는 많은 분들이 사실 아나운서님처럼 궁금해하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 나와 있는 환급률, 저 퍼센테이지는 보험회사가 뭐 앞으로 뭐 장사가 잘 되거나 뭐 안 되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가입과 동시에 정해지는 절대 변동되지 않는 그런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사실 대략적으로 뭐 0에서 5%, 70에서 80%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적어는 놨지만 이미 이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좀 내 퍼센테이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가입할 때 받았던 가입 제한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퍼센테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입 제한서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전문가님, 그런데 지금 이 예시대로 계산을 해본다면 30세 만기 상품은 20년 동안 1,680만 원을 납입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환급금이 변동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보험금 청구를 안 하면 이 금액은 다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금액인가요? 네, 맞습니다. 좀 예리하신데요. 실제로 30세 만기 상품은 보장만 받고 끝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간편할 것 같아요. 즉 아이가 30세까지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많이 없다면은 1,600만 원 정도의 납입한 보험료가 거의 그대로 보험회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이가 너무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이제 보험금을 탄 일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30세 만기 상품은 약 1,600만 원 정도가 날아가는 거고 100세 만기 상품은 30세 시점에 아무리 못해도 70% 정도는 돌려받으니까 약 800만 원 정도가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장을 좀 집중적으로 받고 보험료는 낮추고 싶은 경우에는 30세 만기를 추천드리지만 뭐 보장도 챙기고 싶고 혹시 모를 환급률에 대해서도 좀 대비하고 싶다면은 유연한 운용이 가능한 100세 만기 상품이 훨씬 더 적합하실 거예요. 네, 우리 예비 부모님들께서 이 구조를 꼭 알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이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 특이하게 구성이 좀 많이 다른가요? 아니요. 특이하게 구성은 같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30세 만기든 사실은 100세 만기든 이 안에 구성 내용 중에 중대질환인 암이나 뇌나 심장이나 아니면은 치매처럼 이런 특약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나운서님. 네. 혹시 그 주변에 30세 이전에 암을 투병 중인 친구분들이나 뭐 지인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30세 이전에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다 건강한 나이대라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음. 왜냐면은 보통 암이 걸리는 시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40, 50대 이후부터 70대, 80대 요 시기에 걸리기 때문에 30세 만기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 암, 뇌, 심장을 넣게 되면은 사실은 그 특약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좀 가입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암내 심장이나 이런 중대한 질병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특약 구성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 만기 설정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태아보험이라고 하면 왠지 좀 어렵고 복잡할 것 같았는데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알기 쉽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태아보험 사실 고민만 하다가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은 정작 우리 아이에게 필요할 때, 이때는 좀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입 시기, 특히나 뭐 이 임신 6주부터 12주까지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불필요한 특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에 단서 조건에 중증이나 중대한이나 뭐 심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넓은 범주의 특약을 가입해 놓고 좁은 범주의 특약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빼고 가입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큰 틀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가장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게 이제 30세 만기, 또 100세 만기에 대한 고민이신데요.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몇 살까지 보장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는 이제 해지 환급률도 있고 또 특약이 어떤 특약이냐에 따라서 내가 100세 만기로 하는 게 더 좋겠다 또는 30세 만기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고민을 해보시고 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이란 게 사실은 평소에 잘 모르다가 막상 필요할 때는 이제 그때 중요한 걸 좀 알게 되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그래서 태아보험을 준비하시려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가벼운 정보에는 좀 너무 막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웬만하면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아보험의 꿀정보 알려드린 이현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현수 전문가님께서 태아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주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주제는 또 어떤 주제일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요, 바로 어른이 보험입니다. 앞서 우리 이현수 전문가님과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어른이 보험은 또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정진혁 전문가님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어른이 보험은 이제 어린이들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의 연령을 이제 성인까지 가입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인데요. 자, 젊은 나이일 때 가입해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30세부터 40세까지, 많게는 50세까지 가입할 수 있게 확장한 상품들이 생겨났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어른이 보험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어른이 보험은 어린이 보험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와 자, 성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보험이에요. 자, 아나운서님은 젊어 보이시는데 혹시 어른이 보험으로 잘 가입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어른이 보험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자, 성인이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 필요가 대체 뭔지 궁금해요, 전문가님. 자, 말씀드렸다시피 어른이 보험은 이제 성인분들도 이제 어린이 보험의 특권을 이제 누릴 수 있는 보험이고,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데, 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어린이 보험의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자, 보험료도 성인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자, 두 번째, 자, 보장 범위도 성인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자, 세 번째, 감액 면책 기간도 성인 보험은 있으나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없거나 이제 면책 기간이 이제 90일이 이제 되고요. 자, 네 번째, 납입 면제 범위도 어린이 보험은 이제 성인 보험보다 훨씬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40세 남성, 자, 직업급수 1급, 자, 건강고지형, 그리고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형 기준으로 자, 성인 보험 대비 어린이 보험이 이제 15%에서 30% 가량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 보장 구성으로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암 진단금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 6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질병 1호종 수술비는 3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여기서 질병 1호종 수술비는 뭐냐면, 자, 1종에서 5종까지 그냥 수술이란 단어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모든 수술에 대해서 다 보장을 해주고요. 자, 1종부터 5종은 수술 난이도에 따라서 수술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상해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1호종 수술비가 2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성인 보험을 보시게 되면 자, 보험료가 대략 89,630원이 나오고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69,480원이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어린이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게 나오냐면, 자, 어린이 보험 기반 상품으로 이제 어린이 보험 기반 상품은 자, 위험률이 낮게 계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해요. 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서 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자, 69,480원? 자, 이거 보험료 더 줄일 수 없나요? 라고 물으실 텐데, 자, 물론 가능합니다. 자, 진단금이나 보장 항목을 이제 조정해서 4, 5만 원 혹은 2, 3만 원대로도 충분히 다 가능해요. 자, 다만 그 경우 자,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내가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암 진단금을 줄이지 말고 심장이나 뇌혈관 쪽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내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력, 생활 패턴까지 고려한 맞춤 설계가 핵심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근데 이 수술비 이야기를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수술비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네, 수술비 중요합니다. 자, 진단비 특약은 일회성 보장인 반면에 수술비는 반복 보장이고, 특히 뇌혈관, 심혈관 이 질환처럼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환의 경우 반복 수술 시 이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고액 치료비가 필요한 암 수술, 혈관 수술부터 작게는 뭐 용종, 치질, 백내장 수술 등 비교적 경미한 치료에도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 예상치 못한 비용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면책 기간, 감액 기간의 차이인데요. 자, 아나운서님은 혹시 면책 기간, 감액 기간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아,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면책 기간은 보험 가입 후 특정 기간 동안 이제 보험사가 보장을 책임지지 않는 기간을 의미하고, 자, 감액 기간은 보험 가입 후 특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자, 성인보험은 보통 90일 이내에 면책 기간이 있고 1년 이내 진단이나 수술 시 가입 금액의 50%만 이제 지급을 하는 반면에 이제 어른이 보험은 면책 기간, 감액 기간이 없이 전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입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자, 있어도 면책 기간만 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대비를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자,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당장 다음 달에 건강검진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분이 암에 대한 걱정이 커서 자, 성인 암보험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 자, 성인 암보험 기준은 이제 보장 개시는 가입 후 90일 이후 감액 기간은 1년 이내 50%만 진단금이 나가지만 만약 어른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가입 즉시 바로 100%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으니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납입 면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보험을 구성할 때 유리하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납입 면제도 조건이 굉장히 유리해요. 자, 요즘 보험사들이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자, 납입 면제나 보장 범위 등 질적인 측면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에요. 자, 일반 성인 보험의 납입 면제 조건은 자, 보시면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자,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자, 상해로 장애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성인보험은 이제 납입 면제 조건이 해당이 되고요. 네. 자, 어른이 보험 같은 경우는 자,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으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 자, 뇌혈관 질환 진단 으로 이제 확정되었을 경우 여기서 뇌혈관 진단은 뇌졸중보다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이고요. 자, 세 번째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심장 질환입니다. 자, 네 번째 상해로 장애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자, 회사마다는 다르지만 요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해당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도 납입 면제가 해당이 되고요. 자, 순환계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해당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납입 면제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순환계 주요 치료라고 하면 수술, 혈정용의 치료,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등 이러한 치료 항목을 뜻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정말 이 납입 면제 조건 유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 실제로 지금 말씀해주신 어른이 보험을 가입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항목들을 좀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게 더 유리할지 궁금해요. 자, 먼저 가입자 연령, 가족력, 예산 등을 고려한 개인화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틀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암 진단금 3천만 원, 유사암 보장 600만 원. 자, 유사암이라고 하면 기타 피부암, 그리고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이제 유사암이라 칭하고요. 자, 가족력이 만약 내가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3천만 원보다는 5천만 원 이상을 이제 준비하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은 각각 1,000만 원씩 이제 넣어 주시는 게 좋은데 자,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므로 꼭 이런 이제 질환들을 구성해서 넣어 주시는 게 좋고 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자, 질병 1종에서 5종 수술비 3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 자, 상해 1호종 수술비 2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 자, 이런 구조를 이제 어른이 보험 같은 경우는 69,480원이 나오고요. 성인 보험은 89,630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갱신형보다는 이제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갱신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보험료가 과잉 상승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인데 자, 비갱신형은 이제 아무래도 보험료가 고정이니까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보다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갱신형, 비갱신형 이게 참 어떤 보험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는 게 더욱더 유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사실 또 이 보험하면 다양한 특약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어른이 보험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특약 같은 것들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자, 간병인 특약,
뭐 암 치료비 특약, 그리고 심뇌혈관 치료비 특약부터 뭐 골절, 화상 등 생활보장 특약까지 이제 추가할 수 있는데요. 자, 특히 암 치료비 특약은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술비, 항암 방사선 비용을 10년 동안 직접 보장해주는 특약인데, 자, 로봇 수술, 뭐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 자,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은 표적 항암제 등 자, 비급여 항목이 많은 고가 기술 치료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이러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이런 고가 기술들이 치료비가 어느 정도 대략 나오냐면, 자, 로봇 암 수술 시에만 하더라도 평균 비용이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평균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자, 표적 항암제 치료 같은 경우는 암의 종류마다 이제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최대 어떻게 보면 뭐 1,400만 원부터 뭐 2,000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치료 비용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암 환자들의 꿈의 치료라고 하죠. 중입자 치료도 정말 중요한데,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는 평균 비용이 대략 5,000만 원부터 많게는 7,0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비용 발생이 된다고 하니 꼭 이런 암 치료 항목은 넣어주셔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 의료기술 그리고 치료법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또 비용 부담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 실제 치료 과정에서 소모될 수 있는 치료비까지도 우리가 꼼꼼하게 준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이제 치료비가 치료의 종류에 따라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 진단비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보장을 설계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보장을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른이 보험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성인 보험보다 어른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이제 15%에서 30% 가량 이제 저렴하고요. 자, 두 번째, 보장 범위가 성인 보험보다 어른이 보험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보다 상대적으로 더 넓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감액 면책 기간이 있어요. 근데 어른이 보험 같은 경우는 감액 면책 기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어른이 보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보험료 납입 면제 조건이 성인 보험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자, 이름은 어린이지만 자, 실속은 어른까지 이제 챙겨 가실 수가 있고요. 자, 요즘 원래 보험사들이 이제 어른이 보험의 가입 연령대를 원래는 40세까지만 이렇게 받아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50세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들도 출시됐으니까 자,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뭐 40대나 내가 50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꼭 보험을 준비를 하실 거면 연령대에 맞춰서 어린이 보험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험료는 저렴하고, 자, 보장은 탄탄하고, 납입 면제 조건도 좋은 어른이 보험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지금 건강할 때, 젊을 때 가입을 해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자, 보험은 언제 가입을 해야 가장 유리하냐고 묻는다면 정답은 바로 지금이에요. 자, 나중에 건강 상태가 뭐 변하거나 연령대가 높아지면 가입 자체가 안 되거나 비용 부담이 더 커지니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유용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